근데 이진숙 씨가 너무 부지런하셔서 2022년도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연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먹고 사는 어떤 강의에 우리 대중예술인들이나 대중예술 문화를 가지고 좌파 우파를 나누고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감독, 우파 감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끌리는 대로 예술에 이것을 담아야겠다 생각하면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고 그동안 그러한 블랙리스트로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PPT까지 띄우고 뒤에 화면까지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그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국정원 서류라든지 작성한 서류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죠. 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량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 행사도 못하게 해라, 광고도 못 찍게 해라, 방송에서 퇴출시켜라, 그리고 심지어 정부 홍보를 하는 제가 연예인들은 홍보 대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무료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면서 하는 거죠. 유명세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아라 라는 것이 문서로서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하시려는 우리 이진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낡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개저씨들이 미안하지만 너무 많으신데 개준마처럼 그 옛날 낡은 1950년대에 있었던 메카시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여기 의회에 빨갱이가 엄청나게 있다 이런 소리를 했고 대중예술가들 중에도 빨갱이들이 득식을 하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작가와 그리고 연출가와 연기자들이 밥줄이 끊기고 일자리를 잃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찰리 채플린까지도 고통을 수십 년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밥그릇 챙기자고 그렇게 같이 한솥밥을 먹고 MBC 식구들조차도 저는 그 밖에 나가서 비판하시는 거 못마땅합니다. 재작년 12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한 원외 보수정당 행사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언론 노조를 비난하던 이 후보자는 대뜸 문화계를 겨냥하며 화제를 바꿉니다.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죠.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는 근거는 뭘까?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치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DNA에 스며들거든요. 우파 영화는 이렇게 뿐이 물론 더 있지만 좌파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가 좌파로 낙인 찍은 영화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 운전사와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 또 재벌가의 비리에 맞선 형사의 활약을 그린 베테랑 등입니다. 우파 영화로는 한국전쟁의 비극이 담긴 태극기 휘날리며와 개발시대의 현대사를 조명한 국제시장 등이 꼽혔습니다. 모두 흥행작들로 평가되지만 어떤 근거로 이들 영화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댔는지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연예계도 아시죠? 알고. 이 후보자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색깔론을 들이밀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는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에 목소리로 출연한 이력, 문소리 씨는 12구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동료를 애도하며 했던 발언이 좌파의 근거였습니다. 너를 위한 애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되고 그 이후에 더더욱 진짜 애도를 할게 지호야 사랑해. 반면 우파로 소개된 연예인들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명단만 적혀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에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마크를 파헤친 영화 서울의 봄을 좌파의 역사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이 좌경화된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과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취재진은 문화예술 분야의 이념 성향 분류가 어떤 기준인지 물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년 전 어느 식사 자리에서 찍은 기념사진. 이 후보자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은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인 표병관 씨입니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극우적 세계관을 자주 드러내온 인사입니다. 5.18은요, 강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삼성 가전도 아닙니다. 거기서 최고의 상품이 5.18입니다. 5.18 비하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도 강제로 끌려갔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조정래라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이게 간첩보다 더 위험한 게 그 태백산맥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가지고 데리고 갑니까?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표 씨는 500만 원을 낸 고액 후원자였습니다. 노조가 사왔다는 자체에서 내가 이제 사실 뭐 500만 원 가는 게 그게 이제 법적 최고 후원금이지만 나는 더 하고 싶었다고. 이진숙 씨는 굉장히 중도에 가깝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내가 굉장히 질타했죠. 지난해 이 후보자의 한 인터뷰 기사에선 표 씨가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막역한 사이 등의 표현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두 사람은 극우적 시각을 공유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에게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거나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 전두환 조금 긍정해도 파쇼 공범이라 적은 표 씨의 게시물들에 이 후보자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후보자가 연예인들을 좌파 우파로 구분지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도 표 씨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극우 인사인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시키겠다고 합니다.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야. MBC는 이 후보자 측에 극우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고 교류해온 게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